네, 안녕하세요. 진사로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2024년 10월 15일에 그 고등학교 2학년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시행됐죠. 자, 한국사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1번, 밑줄 친 이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박물관에서는 계급이 발생한 이 시대의 대표적 유물을 활용한 문화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자, 비파형 동검까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는 바로 청동기 시대입니다. 자, 계급이 발생했다, 사유재산 발생했다, 이런 거에 의해서도 청동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청동기 시대의 사회 모습을 찾아주면 되겠는데요. 정답은 바로 2번, 고인돌이 축조되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유물이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 두 가지죠. 자, 골품제가 운영된 거는 신라시대, 그 다음에 상평통보가 사용된 건 조선 후기, 그리고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거는 이제 신석기 시대, 그리고 팔관회와 연등회가 개최된 건 고려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참고로 이 반달 돌칼은 이제 벼를 수확할 때 사용했던 도구예요.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가국가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이 유물은 경주 2차돈 순교비입니다. 가의 법흥왕은 2차돈 순교를 계기로 해서 불교를 공인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나라는 바로 어디냐면 경주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신라입니다. 법흥왕도 신라의 주요한 개혁군주 중 한 분이죠.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에 대한 문화를 찾아주면 되는 바로 그런 문제예요. 정답 먼저 말씀드릴게요. 1번 석굴암이 조성되었다입니다.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 석굴암은 통일신라 시대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법흥왕은 통일 이전의 신라예요. 근데 어쨌든 신라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무령 왕릉이 축조된 거는 백제 때 일이고 유경공원이 설립된 건 저기 1880년대 개항기, 그리고 수원 화성이 건설된 건 조선시대의 정조 때, 그리고 팔만 대장경이 조판된 건 고려 때의 특히 몽골 침입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갈게요. 가위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궁예가 날로 포악해지니 민심이 소치 끓는 것 같았다. 배연경, 홍유 등이 무인년 6월에 가을을 왕으로 추대하니 마치 가뭄에 구름을 바라는 것과 같이 사방에서 다투어 귀부하였다. 자, 왕위에 오른 가는 18년 만에 후삼국을 통일하였고 그의 치세에 문물과 예약이 갖추어졌다. 이후 즉위한 혜종, 정종, 광종은 모두 그의 아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쭉 읽다 보면 이 가가 누군지 바로 나오죠. 후삼국 통일했다까지 나왔어요. 이분은 바로 고려의 태조 왕건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조 왕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여기 나온 후삼국 통일이고, 또 하나는 이제 북진 정책. 이건 이제 서경을 중시했다라는 점이 북진 정책이에요. 그리고 후뇨 10조를 남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경국대전을 반포한 거는 조선의 성종입니다. 훈민정음 창제는 세종대왕이죠.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하였다. 백제의 무령왕입니다.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한 건 신라의 진흥왕인데요. 요 삼국시대 같은 경우에는 전국연합 학력평가에서는 주로 이제 국가 정도만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백제, 신라 이렇게 기억해 두셔도 괜찮습니다. 자, 4번 갈게요. 가와 나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새 궁궐이 완성되니 왕이 서경에 행차하였다라고 나와 있고, 서경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때 묘청의 무리가 왕에게 황제를 칭할 것과 연호를 사용할 것을 청하였고 금국 정보를 주장하였는데 끝내 듣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죠. 자, 묘청 나왔으니까 바로 아셔야 됩니다.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서경천도 운동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몽골이 침입하자 조휘와 탁청이 항복했고 몽골은 화주에 쌍성 총관부를 설치하였고 조휘를 총관으로 탁청을 천호로 삼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몽골 침입을 했는데 사실 이때 우리나라가 강화도로 고려가 강화도로 수도를 옮긴 다음에 이제 30년 가까이 항쟁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항쟁을 결국은 이제 마쳤죠. 이제 패배를 인정하고 이 몽골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이 시기에 있었던 일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몽골 침입이 끝나던 시기, 다른 말로 원간섭기가 시작되던 시기다라고 보셔도 되겠네요.
쌍성 총관부를 설치한 건 원간섭기입니다. 자, 서경천도 운동과 원간섭기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이 뭐가 있냐라는 건데, 이 몽골이 침입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무신 정권 시기였어요. 최씨 무신 정권이 이제 지배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는 무신 정권 시기, 이때 있었던 일이 나오면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가는 서경천도 운동, 나는 원간섭기이기 때문에 두 개 사이에 있었던 시기는 무신 정권 시기예요. 그거에 대한 선지, 바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정중부가 무신정변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이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후에 정중부가 무신정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뭐 이런 무신들이 돌아가면서 정권을 잡았다가 최충원에 의해서 최씨 무신 정권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어쨌든 정답은 4번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쌍성 총관부를 설치한 거는 원간섭기가 시작되던 시기고, 이 쌍성 총관부를 공격했다가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요 쌍성 총관부에 대한 공격, 내지는 이걸 공격해가지고 회복했다, 고려의 영토로 다시 만들어냈다라는, 이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공민왕입니다. 그래서 공민왕의 업적 중에 하나가 쌍성 총관부를 공격했다라는 게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전민 변정도감이 있어요. 그거 같이 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성왕이 사비로 천도하였다. 이거 백제죠. 정조가 장영영을 설치하였다. 이건 정조는 뭐 조선시대 후기이죠.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였다. 뭐 발해는 남북국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단행한 거는 요 원간섭기 이후에 공민왕 뒤에 나온 일이에요. 자, 5번. 밑줄 친 이단체 활동으로 오른 것은, 자, 안태국은 안창호, 이승훈 등이 국권 회복을 위해서 비밀 결사로 조직한 이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자, 이단체가 설립한 대성학교를 재정적으로 지원했고 태극서관을 운영했다라고 돼 있죠. 그러나 백오인 사건에 연루되어 고초를 겪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태극서관이나 대성학교를 통해서 이 단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신민회, 애국 계몽운동 단체 중에 하나예요. 이제 뭐 보안회라든지 대한자강회 이런 단체도 있고, 그 다음에 신민회도 있습니다. 안창호, 이승훈, 뭐 양기탁 이런 분들이 이제 신민회 결성에 참여하셨죠. 이제 대성학교, 태극서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신민회는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래서 건설된 게 바로 신흥 강습소입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독립문을 건립한 건 독립협회, 어린이날을 제정한 거는 천도교 소년회. 1920년대의 단체인데 천도교니까 이 소파 방정환 선생이 주도했던 단체입니다. 자, 원산 총파업, 요건 이제 1920년대 후반에 있었던 그 노동쟁의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추진하였다. 요건 이제 조선어 학회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6번. 밑줄 친 이 법의 시행 결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성명 김육, 생물 연도 나와 있고, 읽어봅시다. 박납의 폐단으로 고통받고 있던 백성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에요. 곡물을 토산물 대신 토지 결수에 따라서 쌀이나 배 등으로 납부한 이 법을 충청도, 전라도 등지에서도 확대 시행할 걸 주장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법, 박납의 폐단이라는 것은 특산물을 납부하는 게 이제 당시에는 세금이었어요, 특산물이. 근데 이 과정에서 워낙 이 관련된 업자랑 그 지방 수령들 사이에 이 부정부패 결탁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고통을 받으니까 이걸 갖다가 토산물, 특산물 대신에 쌀이나 옷감으로 납부해라, 이렇게 한 건데, 이게 바로 대동법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법이 바로 대동법이고, 이 대동법에 의해서 이제 백성들의 삶이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나라에서는 지방의 토산물은 계속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산물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관영 상인들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들이 바로 공인입니다. 그래서 공인들이 성장하게 되고, 이들이 상업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부터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돼요. 상품화폐 경제.
자, 그래서 정답은 금방 나오죠. 2번이고요. 다른 시험에서는 선지에 공인이 성장하였다가 아니라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였다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도 역시 대동법의 시행 결과로 미친 영향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노급이 폐지되었다라는 것은 통일신라 시대의 일이고요. 지게가 발급된 건 광무개혁 때의 일입니다. 양전 사업이 시행되면서 지게가 발급됐어요. 이 토지 문서입니다. 자, 교정도감이 설치된 거는 무신정권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중앙총상회가 결성된 거는 1890년대 개항기 그때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7번입니다. 미군이 콜로라도호, 모노캐시오 등의 군함을 앞세워 강화 해협을 거슬러 올라왔다. 자, 누가 공격했어요? 미국이. 자, 그래서 한포 사격으로 초지진을 초토화하고 덕진진까지 점령했대요. 광성보를 공격하니 어지연이 이끄는 조선군이 싸웠으나 이겨내지 못하고 어지연이 전사하고 광성보 함락했다. 자, 미군이 강화도를 쳐들어온 이 사건 바로 신미양요. 자, 미군이 왜 신미양요를 일으켰냐 하면 그 배경이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에요. 이 제너럴 셔머너라는 이 배의 상선이에요. 이 배의 선원들이 평양으로 들어왔는데 약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열받았던 평양 감사가 저 배를 불태워라 라고 명령을 해서 배가 불타고 선원들이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을 한 미국이 열받는다고 쳐들어온 게 신미양요예요. 지네가 먼저 잘못해놓고, 그죠? 자, 이때가 흥선대원군 시기인데 뭐 병인양요도 있잖아요. 프랑스가 쳐들어온 이제 이런 일들을 겪고 나니까 흥선대원군이 저 서양 놈들하고는 통상수교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척화비를 건립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신미양요의 영향으로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이 문제에서는 배경을 물어봤기 때문에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고요. 자, 인조 반정이 일어난 건 이제 한참 전이죠. 광해군이 폐위되고 인조를 이제 신하들이 왕으로 올리는 이런 일이었고, 조선 책략이 유포된 건 요 뒤의 일입니다. 강화도 조약을 맺은 이후에 이제 그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 유포가 되죠. 미국과 수교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가졌던 이 책. 그래서 이제 조선 정부에서 미국과 조미수 통상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군국 기무처가 설치된 거는 갑오개혁 때예요. 그래서 1차 갑오개혁을 주도했던 이 정부기관이 바로 군국 기무처였고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게 이제 신미양요가 끝난 다음에 5년 정도 후에요. 고종이 이제 직접 정치를 하게 되면서 개화에 대한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본이 운요 사건을 일으켰고 이때 이제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조선이 드디어 그 개항을 하게 되죠. 자, 8번. 가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자료는 고종이 가해 수립을 선포한 이후 공포한 국가, 노래죠. 이 국가의 악보래요. 고종은 황제국에 걸맞은 상징으로서 국가의 필요성을 느끼고 제정을 명하였다라고 나왔습니다. 바로 황제국이니까 대한제국. 우리나라가 황제국이었던 때는 대한제국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자, 요거는 이제 찾기 어렵지 않죠.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였다라는 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비변사를 설치하게 된 거는 이게 좀 어렵죠. 그 중종 때 있었던 삼포외란 때 비변사가 설치가 돼요. 그랬다가 을묘외변이 되면은 임시기구였던 이 비변사가 상설기구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이 비변사가 국정총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도정치 시기가 되면은 이 비변사를 그 세도 가문들이 틀어쥐고 이제 권력을 휘두르는 이제 그런 기구로 사용하게 되죠. 자, 노비안건법 시행하였다. 고려의 광종 기억하시고, 전시과 제대로 운영한 것도 고려시대죠. 자, 전국을 구주 오소경 체제로 정비한 거는 통일신라 시대 일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신문왕 때의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9번. 밑줄 친 이운동 전개 과정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오늘은 전봉준 나왔네요. 이분 나오면 운동 알아야죠. 자, 제폭 구민과 보국 안민의 기치 아래 전개한 운동에 대하여 학습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읍에 황토현 전적지 나왔고요. 서울 종로에 전봉준 동상도 있어요. 자, 이 동상이 세워진 곳이 전봉준 순국터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지하철역으로 종각역 나오면 사거리가 있는데 그 사거리 한쪽에 전봉준 장군의 동상이 있습니다. 자, 이 운동은 바로
동학 농민운동이에요. 자, 동학 농민운동에 대한 사실을 찾아주는 문제인데요. 이제 정답 찾기는 어렵지 않죠. 집강소가 설치되었다입니다. 자, 근데 요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저 전봉준 장군이 고부에서 봉기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조사해봐라 해가지고 왔던 사람이 안핵사라고 해서 그 이용태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하라는 조사는 안 하고 이 봉기를 일으켰던 농민들을 탄압을 해요. 그러니까 이 농민들이 다시 한번 봉기를 일으킨 게 백산봉기예요. 그리고 이 백산봉기에 이어서 황토현 전투 여기 나왔죠. 황토현 전투나 황룡촌 전투, 황토현, 황룡촌 이런 전투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농민들이 무려 그 관군을 이깁니다. 그러면서 전주성을 점령해요. 이 전주성을 점령하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정부가 부랴부랴 화약을 맺습니다. 그게 전주화약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전주화약의 결과에 의해서 집강소를 농민들이 설치하게 되고 개혁안들을 내놓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일본이 경복궁을 불법적으로 점령을 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2차 봉기가 일어나요. 이제 이때는 뭐 이렇게 뭐 이 고부 봉기는 그 조병갑의 그 학정에 의해서 일어난 봉기지만 이때는 일본군을 무찌르고 우리 국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2차 봉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차 봉기가 발생하고 이제 충남 논산에서 그 지역의 동학 교도들이 이제 한데 모여요. 그랬다가 우금치 전투를 일본하고 벌이게 되는데 이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죠. 여기서 대패를 하면서 동학 농민운동이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 사실 이 흐름까지는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제 전주 화약이나 집강소 정도만 기억하셔도 되는데 혹시나 학교 내신에서 한국사를 공부해야 되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 흐름을 반드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천리장성이 축조된 건 이제 고구려 때도 있었고 고려 때도 있었어요. 청산리 전투가 일어난 거는 이제 1920년대 초 만주 지역에서 김좌진 장군이 지휘했던 북로 군정서 그리고 여기에 그 봉오동 전투 마치고 왔던 홍범도의 대한독립군도 연합을 하죠. 자, 그 다음에 관민공동회가 개최된 거는 독립협회가 한 일이고요. 백두산 정계비가 건립된 건 조선시대 숙종 때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밑줄 친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충무공과 함께 걷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충무공 나오면 이분 누군지 알죠? 이순신 장군입니다. 자, 왜군의 침입으로 시작된 이 전쟁. 아, 이순신 장군 나왔고 왜군 침입하면 이거 당연히 임진왜란. 자,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은 사천해전, 한산도해전, 노량해전 등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자, 승전지와 관련된 장소를 걸으면서 호국정신을 되새기는 행사를 발현했다라고 돼 있죠. 자, 임진왜란에 관한 설명을 찾아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선지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정답 먼저 말씀드릴게요. 곽재우 등의 의병이 활약하였다라는 이 5번이 정답입니다. 이 임진왜란 하면은 뭐 한산도 대첩, 진주 대첩, 그 다음에 조명연합군의 평양 탈환, 그 다음에 행주 대첩 이런 흐름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제 같이 기억해야 될 게 의병장들, 곽재우나 조헌 이런 분들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곽재우 이제 선지에 나왔고 조헌 요분도 의병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정 같은 스님, 이 사명대사죠. 이런 분도 계셨어요. 자, 별무반이 편성된 건 고려시대 이 윤관이죠. 여진족 킬러. 예, 그분이 이제 만든 거고 아관 파천이 단행된 거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사건 말하는 거죠. 왜 규장각 도서가 약탈되었다. 이게 읽을 때마다 짜증나는데 병인양요예요. 강화도에 보관돼 있던 왜 규장각 도서가 약탈이 됐다. 이게 이제 프랑스가 무단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특히 의궤, 그러니까 각종 행사들을 기록해 놓은 이 책이 지금 프랑스 쪽에 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병선 박사 같은 이런 분들이 노력하셔가지고 그 의궤 중에 일부는 우리나라로 돌아와 있습니다. 자, 삼별초 항쟁이 전개된 거는 이제 몽골 침략이 끝나면서 강화협정을 맺었는데 그거를 반대한 부대가 바로 삼별초. 강화도에 이어서 진도나 제주도에서도 항쟁을 했죠. 자, 다음
11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 큰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황제로서 이를 호소할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개최된다고 하니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가해 부당함을 알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이 가에 들어갈 거는 바로 을사늑약. 자, 외교권 박탈을 담고 있었던 그 조약이 을사늑약인데 이건 이제 고종이 서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부당하다라고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을 한 겁니다. 다만 이제 나중에 일제는 니네 외교권도 없는 주제에 웬 특사냐 해가지고 이걸 빌미해서 고종을 강제로 왕에서 끌어내립니다. 이런 일도 이어지죠. 어쨌든 이 을사늑약의 결과는 두 가지예요. 외교권 박탈하고 통감부 설치,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에요. 이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처음으로 부임한 통감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죠. 자, 탕평비가 건립된 건 영조 때 조선, 병인 박해가 일어난 거, 이게 이제 주로 프랑스의 선교사들을 이때 이제 박해를 했어요. 죽은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프랑스가 병인 양요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서 외교장각 도서도 훔쳐간 거죠. 자, 홍범 14조가 반포된 거는 갑오개혁 때, 특히 2차 갑오개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6조 직계제가 실시되는 거는 조선시대 두 왕이에요. 태종, 그 다음에 세조, 이렇게 두 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세종대왕은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했죠. 왕 중심의 정치냐 아니면은 신하들과 논의하는 정치냐,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일제 정책은 가혹했대요. 그래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고, 또한 일제는 조선 태영령에 따라 한국인에게만 태영을 집행하니 우리는 나날이 지쳐갈 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선 태영령을 보는 순간 이 시기가 나와야 됩니다. 바로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예요. 이때 이제 태영뿐만이 아니라 헌병 경찰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공포 분위기 조성했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그 학교의 교사가 칼을 차고 수업을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정답이 1번입니다. 제복을 입고 칼을 차는 교원. 이게 이제 공포 분위기 조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린 학생들이 떠들면은 이제 칼을 상 하고 뽑는 거예요. 아니 어린 학생들은 떠들 수도 있잖아요. 예, 당연히 떠들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그 학생들은 트라우마에 많이 시달렸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게 1910년대 일이에요. 자, 집현전에서 연구하는 학자, 이건 이제 세종대왕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자감에서 공부하는 학생, 이 주자감은 발해의 대학교 교육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안시성 전투에 참여한 거는 고구려.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연개소문 집권 시기예요. 그 다음에 도병마사 회의는 고려 때 있었던 겁니다. 고려. 자, 13번 갈게요. 가시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7월 18일은 양기탁과 영국인 베델 등이 가를 창간한 날이에요. 자, 한글판, 영문판 등으로 발행된 이 신문은 항일 의병운동을 호의적으로 보도하고 일제의 국권 침탈을 비판하여 한국인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일제 국권 침탈 시기, 이게 1900년대죠. 요 시기의 대표적인 언론사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양기탁, 베델이 창간한 신문인데 특히나 이 신문사의 설립자가 바로 베델이에요.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이 신문사를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영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 신문사를 설립해 놨으니 이 신문사를 탄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다간 영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어쩌지들 못하니까 이 대한매일신보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일본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 논조의 기사들을 많이 썼어요. 심지어 여기에 주필이, 그러니까는 이제 사설을 쓰시는 그 필자가 그 신채호 역사학자 선생님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강력하게 일제 비판 기사를 많이 써가지고 이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신문이었죠. 이 관련된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되는 게 국제보상운동 지원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자, 그 대한매일신보는 굉장히 이제 일제 국권 침탈기에 중요한 신문사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예, 참고로 이 베델 이분은 지금 이분의 무덤이 서울에 있습니다. 예, 저기 합정동 쪽 신촌 근처 가시면은 이분의 무덤이 거기 있어요. 자, 뭐 그렇고, 자, 이거 전부 다 신문 관련된 건데, 방문국에서 발간되었다라는 요거는 한성순보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죠. 한성순보. 열흘마다 한 번씩 발행했다는 뜻이죠. 분하르드 운동을 전개하였다는 건 동아일보. 민중 속으로라는 뜻이에요. 국제보상운동을 지원한 게 대한매일신보고, 그 다음에 이제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탄압받은 거는 이 당시 모든 언론사들 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일모둠은 통리기무아문의 설치 목적을 조사한다. 그 다음에 이모둠은 조사 시찰단의 주요 활동 내용을 찾아본다. 삼모둠은 신식 군대인 별기군의 창설 과정을 알아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 이게 다 뭐냐면은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이 통리기무아문이 이제 개화 정책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개화 정책의 추진과 관련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거죠. 자, 요 조사 실찰단은 이제 일본으로 갔던 외교관들인데, 특히 이제 일본의 그 선진 문물들을 배우기 위해서 갔던, 예, 그런 이제 외교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요 신식 군대인 별기군, 요 교관도 일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로부터 이제 이렇게 그 근대적 무기 체계를 배워와 가지고 별기군이 창설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별기군 때문에 구식군인과의 차별이 일어났고 이모군란이 발생하는 배경이 되기도 하죠. 자, 60만세 운동이 전개된 거, 요거는 뭐 1920년대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 민족협동전선, 그러니까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연합, 요거의 큰 원인이 됐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한인 애국단에 의열투쟁하면 대표적으로 두 분이 있어요. 이봉창, 윤봉길, 요 두 의사분이 계십니다. 이봉창 의사는 이제 일본 왕한테 폭탄을 던졌고, 윤봉길 의사는 상하이 훈커 공원에서 일본 고위 관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폭탄을 투척했고, 예, 이랬던 일이 있었어요. 물론 이 한인 애국단은 김구 선생이 설립했습니다. 자, 삶의 성장과 사화가 발생한 거, 요거는 이제 그 학교 내신에서 자세히 다뤄지게 되면 무호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이렇게 4개의 사화에 대한 성격 정도를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도 정치의 전개, 삼정문란, 요거에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홍경래의 난이나 임술 농민 봉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15번. 가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이것은 3.1운동을 계기로 상하이에 수립된 가정부의 입법기관인 임시의정원이 사용한 관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정부는 삼권 분립에 따라 이제 이게 입법, 사법, 입법, 행정, 사법입니다. 법원이니까. 그리고 연통제와 교통국을 운영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험에 주로 출제되는 선지의 키워드로는 그 연통제와 교통국 그리고 구미위원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임시의정원의 관인이래요. 이제 이 임시의정원이 바로 그 입법부, 국회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헌의 6조를 채택하였다. 이건 독립협회입니다. 그리고 화백회의를 개최한 건 신라시대의 일이죠. 그 다음에 이성육부제는 고려예요. 우리나라에서 삼성육부제를 운영한 거는 발해예요. 발해. 삼성육부제는 발해고 이성육부제는 고려입니다. 원래 요 삼성육부제가 당나라에 있었어요. 중서성, 문화성, 그 다음에 상서성, 이렇게 3성이 있었는데, 이 고려에서는 그 3성을 갖다가 중서 문화성 하나, 그 다음에 상서성 이렇게 해가지고 2성으로 운영을 했고, 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당성, 중대성, 선조성 이런 식으로 이제 독자적인 이름으로 이 삼성육부제를 이제 시행을 했죠. 여기서 말하는 육부는 이호, 예병, 형, 공 이렇게 6개의 실행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한 거는 갑오기역, 특히 2차 갑오기역 때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밑줄 친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김원봉 등이 조직한 이 단체. 이것만 읽어도 바로 나와야 돼요. 특히나 단원 김상호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분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한 후 몸을 숨기고 일제가 경찰을 동원하여 은신처를 포위하자 김상옥은 이에 대항하여 총격전을 벌이다 순국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영화가 하나 생각나는데 밀정이라고 있어요. 이 첫 장면 그 영화의 첫 장면에 보면 지금 배우 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이 막 여러 일제 경찰들 군인들하고 총 막 쏘다가 이제 한 발을 남겨서 자기 머리에다가 탁 총을 쏘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이제 그분이 바로 이제 김상옥 의사를 이제 묘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최고의 총잡이라고 이렇게 이제 되죠. 어쨌거나 이 단체는 바로 의열단이에요. 김원봉 선생이 조직했고 김상옥, 나석주, 김익상, 김지섭 이런 분들이 이제 단원으로 활약을 하셨던 이제 의열 단체입니다. 자, 이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또 하나 가지 중요한 게 있다면 의열단의 행동 지침이에요. 이게 조선혁명 선언입니다. 정답이 5번이에요. 그리고 이 조선혁명 선언은 신채호 선생이 쓰셨어요. 아까 제가 대한매일신보 설명하면서 거기에 주필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민족주의 역사학자로서 이제 뭐 조선사 연구초, 조선상고사 이런 책들도 쓰셨지만 의열단의 활동 지침이었던 조선혁명 선언도 작성을 하신 분입니다. 자, 각야날을 제정하였다. 와, 이게 나왔네요. 이 각야날은 조선어 연구회. 이게 이제 나중에 조선어 학회로 이름을 바꾸는데 이름을 바꾸기 전에 각야날 이게 이제 한글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글날에 쉬는 것도 이 조선어 연구회 덕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단학보를 발행한 단체는 진단학회예요. 그 다음에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거는 안중근. 안중근 의사죠. 이제 그 다음에 교조 신원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건 이제 동학 교도들이 했던 일인데 이 교조 체제 후에 이제 명예를 회복해 달라라는 게 교조 신원운동이었어요. 이 운동이 나중에 동학농민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17번 갈게요. 밑줄 친 이 시기에 일제가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오늘은 황국신민서사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황국신민서사 읽자마자 이 시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침략 전쟁을 확대하던 시기. 자, 바로 1930년대입니다. 이때 이제 크게 뭐 민족 말살 통치 내지는 국가 총동원법 이렇게 이제 큰 키워드로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요 황국 신민 서사가 이제 민족 말살 통치의 일환이에요. 그다음에 뭐 창씨 개명, 이제 신사 참배 이런 것들이 민족 말살 통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는 한국인들의 혼을 완전히 없애고 뼛속까지 일본인으로 바꿔버리려고 했던 건데 그게 민족 말살 통치. 그다음에 이제 국가 총동원법은 전쟁을 수행을 해야 되니까 일제가 이것저것 다 동원하는 게 바로 이 국가 총동원법이에요. 뭐 이제 특히 쌀, 미국 공출, 그리고 뭐 배급제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인력 수탈도 뭐 강제징용, 학도 지원병, 그다음에 여성 정신 근로, 뭐 위안부 같은 게 해당되죠. 이런 것들이 국가 총동원법과 관련이 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거에 정답이 있어서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집에 있는 쌀이란 쌀은 싹 다 걷어가는 게 미국 공출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배급 쬐끔 줘요. 그마저도 신사참배 안 하면 배급 안 주고 황국 신민서사를 제대로 못 외우면 배급 안 줘요. 참, 예. 자, 당백전을 발행한 건 흥선대원군 때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현량과를 실시한 거는 이거는 그 조선 중종 시기에 조광조 사림 중에 한 분이죠. 이 조광조의 개혁 정책 중 하나로 현량과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심관 제도를 운영하였다. 이건 이제 학교 내신에서 나올 만하긴 해요. 태조 왕건. 태조 왕건이 시행한 호족 견제 정책입니다. 이제 태조 왕건의 호족 친화적 정책은 그 뭐 결혼 정책, 부인이 29명이었죠. 그 다음에 그 사성 정책. 그러니까 이제 정말 중요한 사람한테는 왕씨성을 내리는 거예요. 같은 성을. 그 다음에 이제 역분전이라고 해가지고 토지를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심관 제도는 호족의 견제 정책이에요. 그래, 그 지역의 책임자는 너야. 근데 거기서 무슨 일 생기면
너 책임져라. 이게 사신관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민 변종도감 설치 매우 중요하죠. 공민왕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평양의 상공업단체 대표, 그 다음에 수백 명의 사람이 모인 가운데 토산품 애용을 선전하는 행사가 시작되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토산품이라는 게 바로 이제 국산품이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거. 그래서 조선 사람 조선 것이라는 이런 이제 깃발을 휘날렸다라고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이게 이제 1920년대 평양에서 있었던 이제 물산 장려 운동, 조만식 같은 분이 이끌었던 운동인데,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이 토산품 애용, 그 다음에 물자 절약 같은 게 나오면 요거 이제 물산 장려 운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랑 조금 비교해서 기억해 두셔야 될 게 국채 보상 운동이에요. 이제 경제적 구국 운동 정도로 이렇게 둘 다 묶이는데, 이 국채 보상 운동은 1900년대 후반 일제가 이제 국권을 피탈하던 시기에 있었던 일이고, 이 물산 장려 운동은 일제 강점기 1920년대 후반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구분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신정변의 영향을 파악한다. 두 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 돼요. 한성조약, 일본하고 맺은 거죠. 그 다음에 텐진조약을 맺었는데, 요거는 그 일본하고 청나라가 맺은 조약이에요. 조선 땅에서 두 나라 군대를 모두 철수시키자라는 내용을 담았던 게 바로 텐진조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이후에 뭐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는 일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도 나오게 되죠. 자, 청해진을 설치한 목적, 이거 통일신라 시대의 장보고죠. 그 완도 지역에다가 해상 무역 및 해적 소탕을 위해서 설치한 게 청해진입니다. 균역법을 시행한 배경, 이 균역법은 영조 시대에 시행이 됐는데, 군포, 그러니까 군대를 가는 대신 납부하는 옷감, 그걸 갖다가 1년에 두 필이었던 걸 1년에 한 필로 줄여준 세금 감면 제도예요.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뭐 백성들의 지지 내지는 이제 뭐 그런 거랑 관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홍경래에 난이 일어난 이유, 이거는 삼정의 문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평안도 지역민들에 대한 차별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홍경래에 난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갈게요.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광주에서 일어난 항일의 함성. 자, 이것만 보면은 이 운동이 나와야 되죠.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 그러니까 이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에요. 광주 지역의 학생들이 일제에 저항한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보면은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을 맞아야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을 계기로 11월 3일 광주에서 일어난 가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했다라는 이 가가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입니다. 이거랑 관련된 게 뭐가 있냐면 신간회가 나와야 돼요. 이 신간회가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조사관을 파견하고 그 다음에 뭐 민중대회를 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운동을 확산시키는데 크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에요. 자, 조선 형평사가 주도한 거는 형평운동, 백정들에 대한 신분 해방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는 3.1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내적인 영향으로 보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나 일제의 통치 방식이 이른바 문화통치로 전환되었다 정도가 있겠고, 그 다음에 국외로 본다면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준 겁니다.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는 배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이건 임술농민봉기예요. 제가 아까 홍경래에 난 설명드렸지만 이 임술농민봉기도 삼정의 문란 때문에 일어났던 민중봉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봉기 때문에 삼정 이정청이 설치가 됐는데 이제 제대로 기능이 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하였다. 이거는 독립협회. 러시아가 자기네 석탄 저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저령도, 그러니까 부산의 영도를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를 열어가지고 러시아를 규탄을 해가지고 결국 러시아가 이제 포기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저지하고 관민공동회 열리고 이렇게 된 거죠. 자, 20번 갈게요. 자, 가 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는 좀 어려워요.
자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 군사조직인 가의 제2지대에서 발행한 기관지 전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 요 내용을 읽어서 가 군대를 알아내려면 임시정부의 산하 군사조직이다라는 요 사실을 가지고 알아낼 수밖에 없어요. 어, 요 가는 바로 한국광복군입니다. 아니 뭐 저야 뭐 이렇게 역사의 길로 나아가려는 사람이니까 이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은 지청천이고 부총사령관은 김원봉이고 이런 거 알고 있지만 사실 이제 고등학교 시험 정도에서 이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한다 뭐 이런 걸 가지고서 한국광복군을 알기는 쉽진 않아요. 역사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광복군이다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임시정부의 산하 군사조직이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알아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알아내면 선지는 쉬워요. 왜냐하면 이 한국광복군에 대해서 선지에 출제되는 건 크게 둘 중 하나예요.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되어서 작전을 했다. 또 하나는 그 미국 OSS 전략정보국 부대랑 연계해가지고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광복군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일 뿐이지 만약에 알아냈다면 정답 찾는 건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인도 미얀마 말고 국내 진공작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십시오. 자, 사군 육진을 개척하였다. 이건 세종대왕 때의 일이죠. 동북 구성을 축조한 거는 여진. 윤관이 여진족을 별무반을 가지고 격퇴를 한 후에 동북 구성을 축조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돌려줘요. 살수에서 적군을 격파하였다. 이거는 고구려인데 특히 을지문덕 장군의 부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자유시 참변으로 큰 타격을 입은 것도 일제강점기 군대예요. 대한독립군단. 그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과 그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 이 두 부대를 비롯한 여러 부대가 연합을 해서 대한독립군단을 만들어요. 이제 근데 이 대한독립군단이 간도 참변을 계기로 만주 지역 활동이 어려워져서 러시아 자유시로 넘어갔는데 그 거기서 이제 자유시 참변을 통해서 타격을 입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있었던 2024학년도 10월 고등학교 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한국사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시청해주신 학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